좋아요, 구독! 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해 주셨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증시 한방 코너를 통해서 이 투자의 방향 수립하기 앞서 최근 시장의 한방을 가격했던 주요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말로 매서웠던 파월의 발언이었죠. 시장은 실망감을 좀 표하고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에 따른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발표한 중국 성장률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는 코스피 위에 나는 코스닥이다. 최근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관련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월 대비 2월 시장 다소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3월에는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 방향성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사님 견해는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시장은 금리에 따라서 춤을 추는 장세고요. 그렇죠. 1월 달을 한번 복귀해 보면 작년 12월 달에 미국 국채 10년물,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금리가 4%대 육박했었는데 거기 이 정도의 높은 금리에서 올해 들어서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3%대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1월 랠리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제 기대했던 금리가 하락하니까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나왔고요. 하지만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작년 12월 중순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네. 미국제 10년물이 4%에 육박하면서 특히 조금 한두 달 사이에 올해 들어서 조금 연준의 최종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죠. 전망이 바뀌면서 2년물, 특히 단기물이 5%를 넘는 그러한 채권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한 2% 정도 2년물 기준으로 5%가 되니까 이게 주식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박스권에 2월 달 내내 이제 갇히면서 사실 3월 달에는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하던 참에 말씀 주셨던 어제 파월 의장이 좀 찬물을 다시 끼얹는 그런 그렇죠. 모습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죠. 금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2년물 국채 금리도 좀 이제 다시 10년물보다도 더 좀 높아지면서 이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최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증언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여기에 또 2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시장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통해서 이번 달 좀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디스플레이션 관련된 발언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의 상황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3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그 인상 속도를 높이는 데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그 은행위원회 상원에서 이제 증언한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지난 12월 말에 FMC에서 12월 아마 13일이 FMC였을 텐데 그때 연준 위원들이 19명이 점을 찍는데 올해 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5.1% 될 거다라는 이제 중간값을 제시했는데 어제 의회 증언에서 5.1%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50bp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50bp 인상은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장은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금 속도를 높이는 데 열려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최종 금리가 5.1%가 아니라 그것보다 높을 거다. 이 두 가지 핵심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그냥 실망을 했죠. 그렇죠. 평소보다 사실 더 강하게 또 발언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특히 2월 1일 날 FMC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전. 그때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남짓한 기간에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 그렇죠. 태도가 확 변한 이유가 좀 굉장히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좀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고
또 아울러서 이제 과잉 긴축을 시사하는 암시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이 과잉 긴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이런저런 뭐 종합적인 어쨌든 결론을 보면 파월 의장의 의견은 아마 연준 위원들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 뭐 한 3, 4개월만 전만 해도 2월 1일 날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뭐 양보해도 3월 달 네. 다다음 주 3월 22일이 끝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봐라 이거는 아니다. 지금 어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패드워치 선물 CME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5.5%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50bp 인상 추가 인상은 기본이고 5.75까지 5.75면 베이비 스텝으로 7월까지 인상하는 거거든요. 네. 7월 FOMC까지 인상을 연달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죠. 특히 그렇죠. 단기물이 올라가고 이러면 장기물은 그 경기 침체가 곧 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 오르고 네. 빠지고 이렇게 채권 시장에 혼돈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올라봐야 베이비 스텝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정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가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연준이 이달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어쨌든 2월 고용 지표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2월 고용 지표가 30만 건 이후에서 찍힌다. 지난달에는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한 달 전에 51만 7천 건이 있었는데 네네. 형성됐는데 계절성 요인 때문에 한 15만에서 20만 건은 좀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15만에서 20만 건은 빼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1만 건에서 거의 한 30만 건에서 한 35만 건이 실제 지난달 1월 달에 미국 신규 일자리 수 창출 개수인데 이번 달에 30만 개 정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안 주는 거거든요. 고용이 거의 51만 7천 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일회성을 뺀 1월 달에 35만 건 혹은 30만 건 정도의 것보다 크게 변하지 않는 신규 고용 일자리 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나온다면 그러면 50bp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는 거고요. 월가에서의 예상은 한 25만 건 정도 내외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떨어질 것으로 예, 예상을 그러면 했거든요. 뭐 상당히 좀 연준 위원들이 한 5대 5로 갈릴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신중론과 이건 무슨 얘기냐. 당장 50bp 올려서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충돌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월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해 보이는 만큼 이 25만 개 일자리 창출 이 기준선이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CPI까지도 좀 향후 방향성을 조금 좌우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있는 가운데 나스닥의 강세도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그에 따라 좀 커플링 현상으로 국내 코스닥까지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내 시장 조금 살펴보면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을 때도 코스닥은 1%대 강세장을 좀 연이어서 좀 연출을 했던 그런 시장 상황 좀 볼 수 있었는데 최근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이니 코스닥에 대해서 형보다 나은 아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코스닥의 강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코스닥 강세는 뭐 특정 종목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시장 전체라기보다는 뭐 시장 전체이긴 하지만 일단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뭐 셀트리온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비는 더 크니까요. 어쨌든 2차 전지가 주도를 했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SM하고 JYP 이런 엔터주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제 랭크되면서 계속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와 엔터주 혹은 뭐 조금 일부 조금 성장주들이 견인하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이제 코스피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가 조금 약하니까 아무래도 약한 시장 에너지에서 조금 쏠림 현상이
좀 개별 종목 쪽으로 혹은 특정 섹터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닥 이제 특정 일부 업종들과 종목들의 힘으로 조금 받쳐줬던 이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약세장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이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과거를 좀 놓고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주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성장률이 올해 조금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뭐 경착륙은 아닐지라도 미국이 뭐 성장률이 저조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쏠림 현상, 네.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 쪽에 쏠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좀 고금리가 생각보다는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10년물이 특히나 어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금 생각보다는 높은 금리대에서 그러니까 뭐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이 당초에는 뭐 3.5% 밑에서 이렇게 움직일 걸로 생각했는데 당분간은 이제 금리가 계속 연준이 금리를 계속 조금 더 올리면 3.5%에서 4.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 얘기는 나스닥 지수를 조금 억누르겠죠. 그러다 보면 전 세계 성장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나 또 성장주 시장이 점차 이게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서 말씀 나눴듯이 만약에 6월 13일이 5.5든 5.75든 끝이다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 10년물은 그것보다 한 D-1, 2개월 전에는 피크를 찍고 내려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성장주는 지금부터 한 4월 달, 조금 늦어지면 5월 달,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정도는 조금 갇혀 있을 것이다. 금리에 조금 발목을 잡혀서 금리의 고금리의 볼모가 돼서 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지금 살펴주셨던 코스닥의 강세 중에서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답은 좀 나와 있죠. 사실 뭐 2차 전지 또 엔터 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가면 뭐 코스닥 시장이 가는 거고 멈추면 코스닥 시장도 멈추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성장주들의 이제 단기 과열 현상 거기에 따른 뭐 신용의 증가라든지 또 공매도의 이제 잔고의 증가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열을 시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지금부터 한 5월, 6월, 5, 6월 이전에 살짝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또 경기 침체 상황 좀 우려감이 있겠지만 또 글로벌 시장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보자면 중국 양회 이야기를 또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국이 사상 최하의 이 성장률을 좀 낮춰잡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철강이나 조선주들의 좀 그 기대감이 좀 쏠렸었는데 이 철강과 조선주들 향방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쨌든 뭐 중국 당국이 5%의 성장률, 5% 안팎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성장률 달성을 못하면 2년 연속 성장률을 좀 밑도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5%라는 지지선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5.4에서 5.5% 올해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당국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초과 달성을 위해서 5%라는 어쨌든 뭐 베이스라인을 까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경제 양회에서 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 안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조금 부채 조정도 해야 되고 부동산의 좀 고질적인 부분, 또 소득 뭐 격차, 어쨌든 국민들의 위화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같이 잘 사는 중국 경제를 좀 표방하는 시진핑 3기 정부가 아무래도 조금 과도한 부양책으로 그 후유증을 남기기보다는 또 해야 될 일, 구조조정이나 부채조정이나 부동산에 지나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조금 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부양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설비 투자 중심이 아니라 리오프닝과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재개되면서 일어나는 소비 중심의 경제로 끌고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설비 투자와 관련된 소재, 화학, 철강 쪽보다는 물론 혜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5%대 성장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달성했을 때보다는 훨씬 그쪽은 수혜가 낮고 반대로 소비재 쪽, 컨슈머 쪽은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수혜가 더 상대적으로 큰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또 악재와 또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일수록 좀 주목할 만한 업종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성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데 올해 좀 그 사이클을 다 앞당겨서 주가가 프라이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큰 파동이 완성이 될 거다. 2, 3년간의 어떤 성장성을 앞당겨서 주가의 선반영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좀 크지 않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도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이제 반도체의 장비, 소재, 그다음에 신재생, 이런 로봇, 혹은 엔터, K 컨텐츠 이런 쪽에서의 어쨌든 성장을 이끌어가는 올해의 섹터들이 계속 올해 내내 주도주의 반열에 어쨌든 그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